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한 가면을 쓴 며느리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에 대한 한 시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가 사실은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우는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이른의 노인입니다. 고생만 하고 산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마흔이 다 되어 얻은 우리 아들이었고, 그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 며느리로 삼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제 딸처럼, 아니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애의 모든 것이 거짓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제 작은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밤마다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한다,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외박을 하거나 전화를 꺼놓고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사회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간섭하면 스트레스 받아, 믿고 기다려주자 라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늙은이라 속 좁은 생각을 하나 싶어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손주를 봐주러 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며느리의 예물함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그거 자기가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고 했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마.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월편모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카드사의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혹시 무슨 일 있니? 집에 카드사에서 편지가 왔던데. 수화기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 보증을 좀 잘못 써줘서 금방 해결할 테니 아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며느리는 울먹이며 애원했고 마음 약한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부부싸움이라도 할까봐 저는 제 쌈짓돈을 몰래 털어 며느리의 카드값을 막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며느리를 보니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나가는 것은 여전했고 집에 있는 날이면 온갖 짜증을 내며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본체만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손주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아들에게 연락했고 한밤중에 아들 내외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뭘 한 거야? 애가 죽을 뻔했어.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지르! 나도 사회생활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애 보고 있었잖아!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밤늦게 집을 나서는 며느리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탄 택시는 화려한 도심이 아닌 어둡고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기계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곳은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곱게 사준 옷은 온데간데 없고 입에 험한 욕을 담은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카드패를 쥐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보며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그 다정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돈에 미쳐 이성을 잃은 낯선 괴물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들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잘못 본 거겠지 라며 부정했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고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희는 늦게 귀가한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갔던 곳에 당신도 있었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딱 한 번만 그런 거예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이 빚에 대해 묻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빚? 그게 웬 내 빚이야? 다 당신이랑 어머니 때문이잖아. 당신은 월급도 짓거리면 안 돼.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손주 타령만 하고 내가 숨질 구멍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동안 진 빚은 저의 모자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까운 고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모아둔 돈뿐만 아니라 온갖 대부업체의 손주 이름까지 팔아 돈을 빌려 쓴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혼은 해줄 테니 빚은 절반씩 나눠 갚자 며 끝까지 돈 문제로 저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싸움이 끝나고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금 저와 아들은 남은 빚을 갚으며 어린 손주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지만 저는 아들과 손주를 보며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디 팩트폭격기님.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 탈을 쓴 악마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드님이 정신 차리고 이혼한 게 천만 다행입니다. 남은 빚은 변호사 상담받아서 해결 잘 하시고 손주 보면서 힘내세요. 아이디 라떼는 마리아님. 요즘 며느리들 무서운 사람 많다더니 어떻게 시어머니 쌈지돈까지 털어서 도박을 할 수가 있지? 저건 사람이 아니라 상종 못할 짐승임. 절대 용서해주거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이디 아들 둘맘님. 애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아파 죽어가는데 도박장이라니. 읽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네요. 양육권도 절대 주면 안 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셔야 할 듯. 아드님이나 손주가 너무 안쓰럽네요. 아이디 인생은 실전님. 며느리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네. 분명 저쪽 집안도 정상은 아닐 듯. 아무튼 두 분 힘내시고 저런 사람은 빨리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